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MOU를 맺고 이제 진출을 시작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양호해요. 35,000포인트 위쪽에 올라와서도 뭐 하루 정도 쉬는 모습 보이더니 또 추가적인 상승을 뭐 소폭 상승이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구간도 넘어간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우지수는 뭐 고점을 뭐 바로 돌파할 것처럼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그냥 넘어가긴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게 돼서 넘어가서 쉬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35,000 위에서는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는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뭐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5%를 넘나들곤 했었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이제 4% 초반대로 해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 4.4, 뭐 이 정도 4%한 초중반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좀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해도 그래도 시장에 조금은 이제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 축소됐는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냉각돼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강력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오히려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이제 종료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 정도는 더 하느냐, 이제 그만하느냐. 근데 그만하는 부분 쪽에서도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죠. 이쪽 의견이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양쪽 의견이 공존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오늘 휴장이고 내일은 이제 오전장만 열립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소비가 5.3%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다.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해가지고 기대감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타깃 등 유통 마켓들 쪽에 실적도 괜찮게 좋게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소비 쪽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제품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여전히 좋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코앞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한 번만 상승하면은 이제 정고점 돌파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14,446포인트가 최고점이었는데, 보시면은 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만 해도 14,359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코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000 위에서 요 나스닥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숨고르기 하고 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 다우지수랑 똑같은 상황인데 가파르게 올라온 데도 아직 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돌파 시도하고 위에서 쉬면은 뭐 당연히 더 좋은 거고, 뭐 밑에서 요 14,000 흔들기 정도 하면서 이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 구간은 더 가기 위한 휴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죠. 자, 코스피도 2,500 위쪽에서 그래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해갖고 저점에서 들어온 거 확인된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도지형으로, 그럼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까지 약간 부진해도 괜찮은데,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그냥 쉬엄쉬엄 가는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눈치 보기에도 이상할 게 없다. 눈치 보기 하면서 미국 시장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쓱 끌어올려주면은 제일 좋은 건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지만 주식을 이제 계속 사모으고 있다라는 거. 11조까지 내려왔던 이 주식 매수가 14조 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럼 최근에 거의 일주일에 뭐 1조 이상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좋은 거는 이제 외국인이 파생 포지션을 하락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올라갈 때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하락 포지션을 싹 다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한 거죠. 내려왔으니까. 하방에 베팅을 했는데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이 구간에서 수익 차익 실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상승 포지션을 이 구간에서 계속 구축을 했죠.
하락 포지션은 청산해서 수익 실현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 보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수가 2,500도 넘어오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콜옵션 쪽으로 1일 1비 수준으로 하루는 대규모 매도로 해서 위에를 막고 못 올라가게 하고 하루는 또 이렇게 대규모 매수를 해서 또 열어주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1일 1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선물 매수가 늘어나면서 콜옵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음날 이렇게 풀어주면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적으로 보고 추세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우상향 추세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급 분석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제 편안하게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보다 좀 아래 있죠. 코스피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코스닥은 아래 있죠. 실망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래대금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다 들어올릴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코스피가 오늘 눈치 보기라고 했죠. 7조 원도 안 돼요. 거래대금이 6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7조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오늘 바이오주나 이런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들 좀 한 번씩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초대형주들은 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양대지수 합쳐도 14조 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한 9월 달까지만 해도 코스닥만 해도 거의 뭐 15조 이상씩 들어왔었죠. 거래대금이 그만큼 지금 축소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먼저 위로 올라가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이제 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생각보다 추후에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속상해할 필요 없다. 2차 전지주가 쉬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쪽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주가 쉬고 있고 그쪽에 자금이 많이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조금 더딘 것뿐이지 나중에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 주도주인데 13만원 돌파한 하이닉스 지금 수령 과정 거치면서 쉬고 있죠.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실적이 잘 나와도 혹은 실적이 안 나와도 우리는 밀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할 때마다 장대 연봉 나오는 것처럼. 근데 하이닉스 지금 옆으로 쉬고 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6만원 구간까지 흔들기 나왔고, 그렇죠? 6만원 흔들기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수페타 시수나 ISC 이런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한 7% 이렇게 밀렸습니다. 3만원 흔들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제도 이렇게 잘 버텨줬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3만원 위쪽에 있으면은 뭐 잘 버텨준 거고 요 흔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스페타시나 이런 종목들 내일부터 이제 관심 가져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ISC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9만원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감사한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어제 올라온 상승분을 거의 다 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만원 요 구간에서 지금 공방 펼치고 있는데 좋은 구간까지 가격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로 못 간다고 서운해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싼 가격을 주는구나. PSK홀딩스도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구나. 난 매수를 못했는데 이걸 또 살 수 있구나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예.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9,000원 넘어서 지금 한 차례 추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만원 건드렸는데 9,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감사한 구간인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 미리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3분기 초반부터 말씀드렸죠. 이미 발주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라도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가장 싼 구간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이랑 이제 또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은 했지만 유지되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렸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죠. 이제 우리 개장 전에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 많은데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 뭐 푸른기술,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푸른기술은 거의 준상한가 수준까지 갔다가 쪼로롱 밀려 내려왔는데 푸른기술, 데아티아이 이런 종목들 가장 뭐 대표적이죠.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출발은 이제 한 뭐 14% 전후였는데 결국엔 뭐 마이너스로 끝날 정도로 음봉으로 밀렸는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정고점 이제 4,000원 부근 올라가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한번 쓱 나오면서 손바뀜 나왔죠.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 거다. 여기서 한 템포 쉰 다음에 내일 바로 안 가도 됩니다. 한 템포 쉰 다음에 뭐 1, 2주 지나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오늘 호재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냥 꾸준히 나눠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종목들 바닥권 턴하면서 이제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죠.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얘는 이제 거래대금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한 번 더 붙여줘야 되는데 현대건설기계가 움직이면 뭐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SY나 이런 종목들 좀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재건주 등에서 이런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뭐 SY, 뭐 범양건영, 뭐 이런 종목들,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 다 쉬고 있잖아요. 덕신하우징만 조금 꿈틀꿈틀 대고 있고 뭐 SY는 이제 워낙 대장이었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쉬고 있잖아요. 뭐 금강공업도 있고 많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재건주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 오늘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네옴시티 재건 이쪽으로 해서 한 번씩 이제 수급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죠. 위쪽에 윗꼬리 달고 쓱 밀려서 지금 거래대금 실어주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과거에도 있었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나서 한 1, 2주 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현대에버다임의 패턴인데 오늘 첫 양봉 그리고 윗꼬리 이거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 여러분들 뭐 영망청이나 나올 때 잘 뭐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뭐 데모나 이런 쪽이 최근에 또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또 같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모듈러 주택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건설 기계, 건설 장비 이런 쪽 다 같이 좀 보시면서 이제 재건 쪽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쪽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계 쪽은 히림부터 시작해서 뭐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좀 소외주들 쉬고 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제 좀 핫하게 뛰어 오릅니다. 내년 키워드도 M&A, 알츠하이머, 비만, 당뇨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중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임상 관련돼서 이제 좋은 진행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제엑슨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 나왔고요. 뭐 코로나 때 이제 뭐 치료제랑 이거 만드냐고 고생 많이 한 기업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 탈출 노리는 구간이고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 오늘 또 뭐 가장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 중 하나죠. 제일약품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제일파마홀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펩트론이나 뭐 PCL, 뭐 아이큐어, 헬릭스미스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들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좀 반등 나오는 날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뭐 아미코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마크로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나오고 있죠. 그동안 좀 과하게 눌렸던 종목들 바이오가 분명히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조치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후발성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셀트리온이 바닥권 탈출하면서 싹 올라오고 있죠.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뭐 멋지게 올라와 있는데 요런 정도 셀트리온 같은 거 그리고 HLB 같은 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HLB가 요거 32,000원 회복되면 얘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워낙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 탈출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만 원 회복 시도하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6%. 뭐 BTS의 이제 솔로 앨범들이 다 잘 되고 있죠. 뭐 뭐 정국, 뭐 지민 나올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국 씨 앨범이 워낙 뭐 판매량도 좋고 인기도 좋다라고 하면서 뭐 퍼포먼스는 당연히 좋은 거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브가 바닥권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엔터주들은 3분기 실적도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 최고 실적들 계속 뭐 갱신할 수 있고 내년에도 음반 판매량이나 월드 투어 쪽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SM 같은 경우도 같이 뭐 계속 성장하는 뭐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SM은 이제 카카오 이슈가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은 요 종목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 뭐 JYP 같은 거 좋죠. 그래서 JYP 같은 거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하이브랑 JYP는 좀 억울하게 최근에 뭐 마약 사건부터 시작해서 엮인 게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블랙핑크랑 개인별 계약은 아니어도 그룹 계약은 체결이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요거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65,000원 구간만 회복된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한 흐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65,000원까지만 가도 섭섭하지 않은 수익률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영국에도 지금 국빈 방문을 했죠. 이 계기를 통해서 영국의 에너지 기업이죠. 코리아 제너레이션과 이제 BP 같은 이런 이제 풍력 관련주들,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우리나라에 1조 5천억 투자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가 아까 철도랑 똑같죠. 갭상승 나온 다음에 개음봉으로 밀려 내려왔다. 그러면은 거래대금은 터졌고 손바뀜은 일부 나왔고 손절하실 분들 손절하시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신 분들 빠져나갔다. 그럼 요거 한 1, 2주 정도 쉬면서 보면은 풍력 관련주도 볼 수 있다. CS 베어링이나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거래대금은 이제 슬슬 늘기 시작하죠. 예.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은 살살 늘려주고 있죠.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요 그 5만 원 초반 구간에서 5만 5천 원 사이 요 구간 넘어가면 또 한번 추세를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5만 5천 원 구간 돌파하는데 약간의 힘이 붙인 모습인데 요런 구간에서 이제 한 번 정도만 거래대금 실어주면은 풍력주들은 앞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SK D&D나 풍력주들은 뭐 과거부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SK D&D나 이런 종목은 이제 좀 강한 종목이고 최근에 좋았던 종목이고 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관심을 잘 못 받았었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쓱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거래대금 폭발했습니다. 동국 SNC도 같이 볼만하다라는 거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싹이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연내 이민청 설립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강력한 모습 그리고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죠. 뭐 신시웨이나 뭐 엑스페릭스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상한가에 들어가곤 하는데 뭐 이런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런 이슈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을 때 수익률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이제 한번 터트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세가 형성되느냐는 모르겠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주목은 받았으니까 한 차례 이제 올라가는 거는 가능성은 있어도 추세가 얼만큼 올라갈지는 조금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최근에 STO 시장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볼만합니다. 제가 서울옥션과 함께 말씀드렸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뭐다?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쉬는 구간에서 그냥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얘가 먼저 올라와서 이제 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보시면은 쉬는 타이밍에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바로 뭐 멋진 모습 보였고요. 자, 여행 관련주들 최근에 쉬고 있죠.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종목들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 한 차례 올라와서 살포시 쉬고 있는데 좋습니다. 뭐 11,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안 내려오면 더 좋고요. 11,500원 구간에서 있다가 한번 튀어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가항공주나 아니면 LCC항공사 요 저가항공주나 아니면 롯데관광개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이거 6호 기한 전 가격이에요. 지금 6호 기한 합니다라고 해서 한번 딱 띄웠잖아요. 그 전 가격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호재가 있는데도 여기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은 얘는 최소 12,000원 구간까지는 기본으로 가야 되고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뭐 레드캡 투어나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볼만하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자신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텍스 관련 종목으로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한 차례에 멋진 모습 보인 다음에 이 갭상승 나온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그럼 뭐 4,500원 정도까지 모아간다 생각하고 요 구간에서 음봉 나올 때마다, 혹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5,000원 아래부터 4,500원이면은 너무 좋은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더 밀려주면 감사하고요.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천히 모으다가 이제 물량 제대로 실는 거는 5,000원 회복될 때 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봉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저평가 종목들 이런 거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엔터주나 이제 그 자동차, 뭐 의료기기, 조선 이런 이제 실적 관련주들은 뭐 당연한 거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네옴시티 뭐 재건주 오늘 이제 살살살살 재건주 움직이는데, 메타버스 최근에 올라온다고 말씀드렸고, 친환경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했는데 원전 조금 움직이고 뭐 풍력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좀씩 움직이죠. 이런 거 보시고, 우주항공 섹터 말씀드렸는데 어제 세트레가이 요게 하나 쪽에 피인수 됐습니다 했는데 요거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미들맨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텔리안테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 싣고 있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AP이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턴되는 이런 섹터들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약속드렸듯이 이런 이 시황 관련된 거 말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하나하나 이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이번 주 뭐 주말이나 해가지고 이때부터 해서 11월부터 해서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뭐 쇼츠는 어차피 1분 못 넘어가니까 1분 안에 섹터 하나씩 정리해서 기술적 대응이랑 이런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같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려드려도 혼자 하기에는 이제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좀 저희랑 이제 같이 하시면 되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보급형반 이제 가격 부담되시는 분들 생각해서 저희가 잠깐 오픈해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주가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고 해서 이제 돈이 많이 묶여 있어서 조금 먼저 보급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은 뭐 이제 11월 말이고 하니까 12월 연말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급형을 다시 한번 이제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